개방감 때문에 이 상부장을 없애는 디자인을 많이 채택을 하고 고객님들이 많이 원하기도 하는데, 나는 꼭 상부장을 없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럴 때는 좀 더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. 내 키에 맞춰 설계를 하되, 핵심은 예쁜 형태를 기준으로만 설계를 한다면 실제 요리할 때 이 불편한 게 바로 드러나요. 안녕하세요, 인테리어 오늘 또 한번 쉽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테리어 끝내기 학사무소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정약입니다. 우리 지난 영상에서는 주방 구조, 그리고 또 이 사제 부엌, 또 이 브랜드 부엌의 차이점, 그리고 이 브랜드별 주방의 그런 라인업까지 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. 오늘은 그 다음 단계인 주방을 직접 사용할 때 불편함을 줄이는 이 수납 설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주방 수납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패 사례, 수납 공간을 구성하는 핵심 기준, 그리고 이 주방을 오래 편하게 쓰기 위한 실제 설계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수납은 디자인보다 이 생활 패턴이 중요합니다. 자, 주방 우리 리모델링 할 때 보통 고객님들이 많이 찾아보시는 게 디자인, 구성 이런 거를 좀 많이 찾아보시는데, 이 하루에도 주방은 정말 수십 번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보기보다 중요한 건 내 생활 패턴에 맞는 주방 수납 구조입니다. 근데 수납은 네. 사실 공간만 크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? 그렇진 않아요. 이 수납은 양보다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자주 쓰는 거 순서대로 좀 더 가까이 두는 게 맞다. 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. 냄비를 상부장에 두면 불편하겠죠. 그쵸. 위에서 꺼내서 내리기에는 무겁고 이러니까. 그래서 이 생활 흐름, 그러니까 주방을 내가 어떻게 쓰는지에 따른 흐름에 따라서 이 수납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 예로 들어서 요리를 좀 자주 하는 집을 한번 고민해 볼게요. 조리도구, 향신료, 냄비, 자주 쓰이는 물건들이 한 번에 닿는 동선에 있어야 하잖아요. 근데 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간단히 그냥 조리만 하는 집이에요. 그런 분들은 밥솥, 전자레인지 중심의 주방 기구들에 대한 동선 확보가 좀 중요한 편입니다. 즉, 이 수납의 시작은 물건이 아니라 이 생활 방식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. 자, 두 번째, 상부장, 하부장, 키 큰 장, 이 세 가지는 역할을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. 수납의 축 3개를 나누자면 제가 앞선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부장, 상부장, 키 큰 장이에요. 근데 이 세 가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넓은 주방이라 하더라도 항상 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가 계속 납니다. 상부장 같은 경우에는 네. 요즘 없애는 게 유행이잖아요. 그렇죠? 상부장이 꼭 필요한 건가요? 사실 요즘 개방감 때문에 이 상부장을 없애는 디자인을 많이 채택을 하고 고객님들이 많이 원하기도 하는데, 그만큼 수납이 좀 사라져요. 상부장을 보통 없애면 우리가 보통 한 1.5m에서 2m 정도에 되는 수납이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걸 보완하지 않으면 결국 이 조리대 위에 막 널브러져요. 내가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런 물건들이 상부장이 없어서 수납이 안 되면 조리대가 조금 좀 어수선해지겠죠. 나는 꼭 상부장을 없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럴 때는 키 큰 장이나 안 그러면 보조장을 좀 더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. 꼭 상부장을 없애면 이거에 대한 수납이 다른 곳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해하면 좋아요. 이 상부장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식기나 안 그러면 조리 도구 할 수 있는 것들, 눈높이에 있는 것들은 그런 상부장에 보관하면 좀 편리하고, 하부장은 냄비나 후라이팬, 안 그러면 스탠드로 된 볼 이런 것들 저는 다 하부장에 놓고, 키 큰 장은 보통 중간에는 가전 소물이 들어가게끔 많이 설계가 되기 때문에 위쪽으로는 좀 자주 안 쓰는 물건들 넣어놓으면 좋고, 요즘 그리고 또 마트 가면 대용량으로 팔잖아요. 우리가 딱 오늘 먹을 것만 마트에서 딱 사오는 게 아니잖아요. 라면도 넣어놔야 되고 카레도 넣어놔야 되고 이런 것들 넣어놓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으로 이런 키 큰 장을 이용하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정리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주방이 완성이 돼요. 자,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. 처음에는 이 수납 위치를 좀 잘못 잡은 주방이에요. 이 예쁜 디자인에만 집중을 하다가 정작 이 손이 닿지 않거나 안 그러면 이 허리를 계속 굽혀야 하는 구조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. 이 사실 가장 효율적인 기준은 이 상부장 하단 높이는 1350에서 1400mm가 적당하고요. 하부장의 깊이는 보통 60cm이지만 60cm보다 좀 더 최소한으로 작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45cm 이내가 정말 최소 규격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. 그리고
그리고 이 손 닿는 한계선이 1.8m 이내에 있어야지 내가 꺼내서 좀 쓸 수 있고 그 높은 공간에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이 내가 어떤 것을 구성할 건지도 좀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. 그럼 사람 키에 따라서 그 그쵸.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? 정말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. 저는 나중에 이제 뭐 제가 부엌이 정말 불편한 경우 안 그러면 부엌 높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때 제가 좀 더 설명하겠지만 키 작으신 분들 보통 뭐 150에서 160cm인 분들은 이 상부장 깊이를 너무 깊게 하면 손이 가요. 안 가지. 또 너무 좁으면 그릇이 안 들어가요. 넓은 그릇이. 뭐 요즘 분들은 또 키가 또 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상부장 깊이가 한 350mm까지 괜찮아요. 좀 깊은 게 아무래도 뭐 많이 보관이 되겠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 키에 맞춰 설계를 하되 핵심은 내 팔이 닿는 기준이에요. 무조건 수납의 기준,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내 생활 패턴, 내 정리정돈, 내 키, 내 손에 닿는 범위 안에 있어야 제대로 된 수납이다 라고 보면 좋습니다. 자, 두 번째 사례를 볼게요. 수납 형태를 좀 잘못 고른 사례입니다. 자, 주방은 쓰임이 정말 명확한 공간인데요. 이 수납을 예쁜 형태를 기준으로만 설계를 한다면 실제 요리할 때 이 불편한 게 바로 드러나요. 이 가장 좀 대표적으로 하는 실수가 하부장을 전부 다 이 여닫이 도어 형태로 만드는 건데요. 이 구조가 사실 보기에는 좀 깔끔해 보여요. 선이 이제 직선으로 탁탁탁 가 있기 때문에. 근데 이 구조를 진짜 정말 실질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매번 이렇게 몸을 숙여서 안에 내가 뭐 있는 건지 찾아야 되고 깊숙한 곳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 잘 몰라요. 요즘은 대부분 서랍형으로 많이 구성을 고객님들이 알고 또 찾아오세요. 기본적으로 이 서랍형 구성을 할 때 보통 한 2단에서 3단의 텐덤 방식의 서랍재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서랍은 선택하실 때 이 끝까지 열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. 이 3분의 2만 열리면 안에 안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하드웨어 좀 좋은 거 선택해야 된다. 제가 앞에서도 한 몇 번 말씀드렸는데 무게 보증, 이 생각보다 무겁거든요. 냄비 이런 것도 서랍으로 넣으려면 무게 보증이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. 그래서 레일들까지 좀 생각을 한다면 이 서랍형 물건을 꺼내고 넣기 정말 효율적인 수납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가열대 주변에는 보통 조리할 때 뭐 설탕, 소금, 고춧가루 이런 거 쓰시잖아요. 그런 양념들을 보관할 수 있는 양념장들 같은 경우가 들어가 주는 게 좋아요. 뭐 어떤 분들은 정말 공간이 협소하다면 이 양념장을 안 넣는 경우도 있고 후드 옆에 있는 장을 이용해서 그쪽에다 양념장을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자주 쓰는 조리도구들은 항상 곁에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. 보통은 인덕션 하부나 안 그러면 뭐 인덕션 오른쪽에 서랍형 양념통을 구성을 하시는데 이제 양념장 너무 작은 거는 전 피하라고 추천드리거든요. 요즘은 워낙 크게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20cm에서 최대 30cm 이내로 이런 양념장을 좀 구성하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싱크대 하부 공간이 있어요. 우리 보통 싱크대 밑에 뭐가 있어요? 싱크대 밑에 그걸 뭘 하수구, 배관하고 하수구, 배관. 그리고 또 어떤 집들은 그 밑에 보일러 분배기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. 이 싱크대 밑에 그런 공간들에 뭐 배관도 지나고 뭐 안 그러면 분배기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남는 공간들이 있거든요. 그런 자투리 공간들을 2단 선반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이동식 선반을 설치해서 좀 똑똑하게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. 그런 공간도 정말 생각보다 수납이 많이 되거든요. 세제, 뭐 수세미, 청소용품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도 좀 넣어놓으면 좋겠죠. 그럼 본부장님, 네. 하부장은 전부 서랍형으로 가는 게 좋은 거예요? 서랍형이 좋다고 하셨으니까. 전부는 아니에요. 전부는 아니에요. 네,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또 극단적으로 무조건 다 서랍형 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. 네, 저랑 또 상담할 때 그런 분들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, 제 고객님들 계실 건데 자,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? 다 서랍형 추천 안 드리죠. 왜냐하면 서랍형이 첫 번째 금액대가 서랍형을 하게 되면 올라가기도 하고 싱크대 하부처럼 배관이 있는 경우 안 그러면 요즘 올인원 인덕션 많이 쓰잖아요. 인덕션 설명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어요. 그 영상 보고 오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공간에는 아래쪽에 어느 정도 공간이 차지를 하기 때문에 그냥 여는 여닫이도 형태가 좀 더 유리합니다. 근데 나머지 뭐 조리 공간 있잖아요. 뭐 냄비나 양념장이나 그릇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전부 다 서랍으로 구성하는 게 저도 추천은 합니다. 이 왜 추천을 하냐면 그래야지 조리 중에 이렇게 손으로 열고 닫고 할 수가 있어요. 아, 그쵸. 근데 손잡이가 이렇게 채널 방식인 이게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이랑 바 타입인 손잡이가 있는데 저는 바 타입보다는 채널 방식이 좀 더 편하지 않나, 좀 깔끔하게. 왜냐면 요리하다가 왔다 갔다 하면 또 받치거든요.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건데 받치기 때문에 바 타입도 디자인이 예쁜데 좀 잘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.
자, 세 번째, 이 수납과 가전 동선이 겹치는 주방입니다. 자, 요즘 주방은 냉장고, 뭐 식기세척기, 밥솥, 오븐, 정수기, 뭐 에어프라이어 이런 다양한 가전 기기들이 있는데요. 이게 다 한쪽 벽면에 다 몰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뒤쪽 공간은 정말 뭐 누군가 요리할 때 또 이렇게 가기가 좀 불편하겠죠. 근데 어머님들이 거의 한 곳에 다 몰아놨거든요. 그러면 좀 더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. 너무 그렇게 하는 건 별로고,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워크 트라이앵글 한번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 냉장고는 개수대 근처, 물건 자유롭게 딱 꺼내서 개수대에 딱 넣어야 되니까. 전자레인지 이런 거는 키 큰 자, 뭐 밑장 서랍에다가 전자레인지 넣어주면 좋고요. 안 그러면 식기세척기는 또 너무 식기세척기 멀리 설치하시는 분들 있거든요. 식기세척기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, 자, 식기세척기는 문이 90도로 전부 다 열려요. 그래야지 안에 있는 이 레일이 꺼내지거든요, 이 선반들이.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이 싱크대와 식기세척기가 기역자형으로 붙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. 사실 이런 경우는 설거지하다 이렇게 옆으로 피해가지고 해야 되거든요. 그 많이 놓쳐요. 그래서 정말 식기세척기 위치도 정말 중요합니다. 결국 주방은 한 사람이 쓰는 구조로 설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네요. 그렇죠. 요즘은 사실 뭐 한 사람이 요리하는 게 아니고 부부가 함께 요리하거나, 안 그러면 뭐 아이가 같이 해서 같이 요리하는 경우도 있고요.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쓸 수 있는 최소한의 폭은 저는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좋은 주방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. 자, 정리하자면 좋은 주방 수납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. 첫 번째, 생활 패턴 기준으로 수납을 설계해야 하고요. 두 번째, 상부장, 하부장, 키 큰 장의 역할을 분리를 좀 해줘야 합니다. 세 번째는 가전 동선과 이 수납 동선의 충돌을 좀 방지하는 게 좋다. 자, 이 세 가지만 맞춰진다면 주방은 정리되는 공간이 아니라 쓰면서 정리되는 공간으로 바뀝니다. 저는 뭐 항상 얘기를 하지만 주방은 하루 우리 딱 이제 놓고 봤을 때 가장 자주 쓰이는 공간이거든요, 집에서. 뭐 예쁜 디자인이 정말 중요해요. 그리고 댓글에 뭐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공감도 해주시고 뭐 제 말이 맞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사실 정답은 없고요. 주방은 예쁜 디자인보다 중요한 거는 얼마나 편하게 오래 쓸 수 있느냐가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 영상이 정말 주방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. 실제 사례 제가 사진들 몇 개 가져왔으니까 그거 꼭 기억해 두셨다가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저희 채널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고요. 사실 저희 채널 많이 보는데 구독이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. 어머니, 아버님들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. 이 주방 수납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이상 인테리어 끝내기 학사무소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정리하겠습니다.